사람의 몸은요, 한 번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생명체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여러 요건들을 먼저 볼 텐데, 사람은 아프면 먼저 병원, 먼저 약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게 왜 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나의 식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하게 되는 거지, 약과 병원을 의지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집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아무거나 먹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금기되는 포도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여러 강아지나 고양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다 하면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얘가 요즘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눈빛은 어떤지 아마 잘 살펴줄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닌 다른 생명체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 생명체의 음식이나 환경이나 여러 요건들을 먼저 볼 텐데, 우리 사람은 아프면 먼저 병원, 먼저 약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즉각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 해결해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어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고 이것을 계속 먹었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너무 걸을 힘이 없고 근육이 너무 힘이 빠지고 여러 이제 증상들이 같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서 파킨슨병도 진단을 받기도 하고, 파킨슨이 아닌 것 같은데 파킨슨병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이제 불확실한 그런 진단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몸은요, 한 번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빠지는 몸이 아니라 그 중간에 반건강 상태를 거칩니다. 이 반건강 상태는 우리가 소화불량이나 가끔 오는 두통이나 피로감, 불편한 증상들 상태에서 우리 몸은 약을 쓰지 않고도 음식 관리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건강 상태, 당뇨 전 단계예요. 만약 혈당이 조금씩 올라요. 이럴 때 바로 약을 쓰는 방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우리 몸은 근본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약이 주는 잠깐의 약효에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약을 먹으면서도 이 당뇨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 오게 되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 또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약의 부작용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나쁜 게 원래 아니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70%를 만들고 음식으로 30%를 섭취를 하는데, 이 간에서 만들어서 우리 몸의 세포막의 구성분이 되기도 하고, 이 혈관 세포를 또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원래 정말 중요한 물질인 거죠. 근데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간에서 그 합성을 막아버립니다. 간에서 이 물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나 세포막이나 콜레스테롤 많이 필요로 하는 지방 쪽, 또 호르몬의 원료,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혈관 건강이 취약해지면서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으로 치매나 또 남성의 발기부전, 이런 혈관 질환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근육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오기도 하고, 이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이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없던 방광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약을 쉽게 의존하는 이 습성을 가지게 되면 근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애초에 아예 낮춰주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잠깐만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약효는 짧고 부작용이 오히려 몸에 쌓여가는 굉장히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게 왜 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나의 식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하게 되는 거지, 약과 병원을 의지한다고 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약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내리는 약을 먹게 되고, 혈압이 높으면 또 혈압을 내리는 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항암제도 이 암세포가 문제다 해서
암세포만 잡는 그런 관점으로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가 개발이 됐고,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징에 따라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팅해서 만든 항암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 곧 두피세포나 소화기 점막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것을 좀 이제 보완한다 해서 암세포만 잡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MD입니다 쓴 김의신 박사님도 암세포는 어제의 암세포와 오늘의 암세포가 다르다. 그만큼 이 유전자 구조를 계속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의 특징은 유전자 구조가 다행히 맞아서, 또 맞지 않으면 또 그 항암제를 쓸 수가 없고, 유전자 구조가 맞아서 항암제를 썼지만 또 돌연변이, 암이 또 유전자 모양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다가 또 내성이 생겨서 항암제가 또 효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제가 제일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세 번째, 면역 항암제인데요. 우리 몸에 암세포를 해결하는 T세포를 이 암세포가 아닌 척하고 지나갑니다. T세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암세포가 둔갑을 하기도 했고, T세포가 암세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T세포에게 힘을 줘서 면역 항암제가 T세포를 강화시켜서 힘을 줘서 암세포를 식별하게 하는 그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또 이 표적 항암제보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에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 면역 항암제는 상당히 저는 많이 나은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면역 항암제로 인해서 T세포의 능력이 너무 과다하게 활발해져서 또 이에 따른 자가면역 이런 증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맞지 않는 암들도 있어서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독일이나 또 미국이나 이제 의료 선진국에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암세포만 잡는 문제를 보지 않고 몸 전체의 전신질환으로 봅니다. 암은 전이 재발되는 특징이 있죠. 그 이유는 이미 몸 전체가 너무나 염증이 많고 너무나 암의 씨앗이 골고루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게 갑상선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성들을 많이 생기는 유방암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남성은 전립선암으로, 자궁경부암으로, 폐암으로, 간암으로,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각각 그 증세가 나오는 방향으로 암이 돌출이 된 것뿐이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일부분 그곳에 나오고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암의 씨앗들, 암 환경이 이미 몸 전체에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암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보다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법이 요즘은 의료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질병은 그 하나의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몸의 환경,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 전체의 환경,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것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당뇨라면, 혈당이 높다라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몸의 환경, 혈압이 높다라면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면 또 음식이 또 같이 연결이 되고 몸 전체의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핵심은 암은 그 암세포만, 그 종양만 볼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몸의 항상성 유지, 또 몸의 면역의 환경, 또 독소를 잘 내보내는 환경, 또 좋은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